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힘으로 위성 발사에 이어 달 착륙까지 성공해 우주 강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리랑과 천리안 등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위성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우주 기술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은 위성들도 추가되면서 우리 우주 기술 발전에도 큰 도약이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의 역사, 그 중심에는 아리랑 위성이 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55cm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도시 열섬과 산불,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관측하며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에 활용됐습니다. 아리랑 5호는 구름이나 밤의 영향을 받지 않는 SAR 레이더를 통해 태풍 속 바다나 야간 산사태 지역까지 24시간 관측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천리안 2A와 천리안 2B도 우리에게 익숙한 위성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구름과 대기 흐름을 10분 간격으로 추적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찰 위성 5기 체계가 완성돼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밤낮 날씨에 상관없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군사시설을 관측하며 도발 징후를 탐지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을 비롯한 13개의 위성이 추가되면서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은 물론 신약 개발과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까지 우리 우주 기술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우주 기업이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우주 발사 서비스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성을 운용하게 되면서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성을 제때 발사하기 위해선 자력 발사체가 필수인데요.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누리호 상용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애초 지난 2022년 러시아 앙가라 발사체로 발사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6호.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내년 1분기 발사 예정입니다. 우리 위성을 해외 발사체 의존에 쏘기 때문인데 이렇게 위성 발사가 연기되면 관리와 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력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위성 발사는 아리랑 6호와 같은 대형 위성뿐만 아니라 스타링크와 같은 소형 군집 위성 등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글로벌 위성 수요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5,500여 기였으나 이후 10년은 24,000여 기로 340%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누리호 상용화 등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상용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발사 비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와 함께 소형 위성 전문 발사체 개발 등 발사체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에 실려 올라간 카이스트의 큐브 위성 K-히어로가 어제 정오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설계된 초소형 홀 추력기, 즉 전기 엔진이 탑재돼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게 되는데 누리호에 실린 12개 큐브 위성 가운데 해당 실증 임무를 수행하는 건 K-히어로가 유일합니다. 홀 추력기는 한 번 작동할 때 포스트잇 한 장을 들어 올리는 수준의 미세한 힘을 내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에서는 이 작은 힘으로도 위성의 속도와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K-히어로 위성이 국내외 지상국과 10여 차례 신호 수신이 이뤄졌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앞으로 홀 추력기 우주 작동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사회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대학 인재들의 아이디어와 산업계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주행 중인 자동차를 포착하자 자동으로 자동차의 위치 좌표를 계산합니다.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로 움직이는 물체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드론 배송과 군용 감시 정찰 드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런 저가형 UAV를 좀 더 타겟팅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최적화해서 이 UAV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은 식품 산업에 활용될 스마트푸드 리서치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특산물 시세 변동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자 품목별 가격 변동을 간편한 그래프로 정리해줍니다. 생성형 AI에게 식재료 원산지와 기상 변화, 공급 가격 등 식품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겁니다. 사실 오늘 말고도 당장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비가 오는 거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단순히 AI 검색만으로는 AI가 캐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58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모여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한 축제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산업계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AS 2.0 시대를 위한 AI 심화학습을 위한 대학교육 인프라 지원과 새로운 산업과 AX 연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도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주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터전 위해서 결과를 만들고 꽃을 피우는 건 여기 계신 이제 학생 여러분들과 또 교수진, 또 산업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AI협회와 기업,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규제 합리화 로드맵 과제 67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 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기준을 구체화해 AI 학습을 통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축 규제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산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와 함께 엔비디아 GPU 26만 장 도입을 논의할 실무협의단을 출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첫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GPU 26만 장 조기 확보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류재명 2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차 진운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 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국장을 단장으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전력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의 상태가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장뇌축 연구가 의학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장 건강의 핵심은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인데요. 단쇠지방산과 장, 온몸 건강의 연관성과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의 상태가 뇌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장뇌축 연구. 특히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로 장벽 강화와 면역 균형 조절 등을 하는 단쇠 지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CF8s are very important to keep gut homeostasis. They are implicated in several pathways. One is at epithelial level because they are able to repair and restore.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적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쇠 지방산의 염증 조절 기전과 대장암 예방 등 효능을 알아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낙상균에서 대산물에서 의한 단세지방산의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다양한 장 질환을 비롯한 이런 질환에서의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규명해보고 자연을 담고 진심을 담고 시장을 담겠다고 그 회사에 적혀 있던데 오늘은 아마 장 건강을 담으시겠다고 이 기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도 참석해 단쇠 지방산을 통한 장 건강 실현의 산학연 협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장 건강을 책임지는 낙상균 국산화 성공에 이어 낙상균이 에너지의 70%를 얻는 고농도 단쇠 지방산을 대한민국 최초로 천연 발효 공정으로 확보한 것을 기념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세지방산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계 그리고 학계와 더 깊이 있는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사체 기반의 신약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낙상균 독립선언과 단쇠 지방산 대량 생산은 대사체 자체를 활용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시대에 K-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더 빠르고 정확한 기상 정보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내 땅의 날씨를 30m 단위로 핀셋처럼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복숭아 재배 농가입니다. 농장주 안흥섭 씨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도착한 농장 단위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매년 냉해가 잦아지면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도와 습도 예측은 사실상 농사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한 2도 정도가 우리 과수원이 좀 낮아요. 1, 2도 차이로 나무가 얼어 죽기도 하고 병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진청은 이 같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올해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기상청 예보가 읍면 단위의 큰 묶음이었다면 이 시스템은 30m 단위로 잘개 쪼개 분석합니다. 같은 마을이라도 평지냐 산비탈이냐에 따라서 기온과 바람이 다른 점을 감안해 내 논과 밭의 날씨를 핀셋처럼 집어내는 겁니다. 또 재배하는 작물에 맞춰 재해 위험을 최대 9일 전에 경보로 알려주고 구체적인 대응 요령까지 제시합니다. 실제 이용 농가의 만족도는 80%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또 농작업 일정에 이런 예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민간 농업 플랫폼에서도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DMZ와 맞닿은 양구 펀치볼에서 딸기 재배가 한창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해 이상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팜 덕분인데요. 청년 농업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화채그릇같이 주변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이름 붙여진 양구 해안면 펀치볼. 농촌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온실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스마트팜. 춥기로 손꼽히는 곳인데 내부는 푸릇푸릇 봄이 따로 없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올해 자란 딸기입니다. 이렇게 빨갛고 탐스럽게 잘 익었는데요. 맛을 좀 보면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이제 곧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수확합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200억 원을 들여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지난 7월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5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청년 농부 전인호 씨가 고향 전북 김제에서 접경지까지 올라와 딸기 농사에 도전장을 낸 이유입니다. 일조량부터 온도, 습도까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도 갖췄는데 같은 규모의 농업시설 대비 냉난방비가 3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들은 최대 3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도움이 정말 크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물론 관행 농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업인은 실패 부담을 줄이고 지역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라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대구에서 국내 유일한 공항 산업 전문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공항을 둘러싼 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포럼과 학술대회도 함께 열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포처럼 생긴 장비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항공기를 위협하는 새떼를 쫓는 조류 퇴치기입니다. 고성능 레이더가 10km 주변 새떼를 찾으면 압축된 가스를 폭파하는 소음으로 새 무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차량에 탑재해 이동하며 새떼를 쫓을 수 있어 해외 공항에서도 눈독 들이는 최신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고도나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없는 장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소리도 크지 않아서 조류 퇴치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500m까지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공항 전문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이동 수단은 물론 공항 산업을 둘러싼 첨단 기술과 장비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준비하는 대구시는 공항 관련 기업이 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공항 산업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항 산업이 갖고 있는 각종 부가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미래 발전 전략 산업으로서 공항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미래 항공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학술대회도 동시에 열려 지역 공항 산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핀테크 공룡으로 거듭나게 된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기 다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서 야심찬 도전 발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알린 네이버와 두나무의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이커머스를 노리고 가상자산 발행사인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팀 코리아의 기술로 선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빅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 간의 역량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두나무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세대 인터넷 웹3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고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배력 약화 우려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사업이 우선이라면서 PC와 모바일 시대에 그랬듯 생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 혼자 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술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힘을 합쳐야만 저희가 또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의 청사진이 발표된 날 새벽,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년 만에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 일부가 지정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445억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전액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면서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네이버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경우 해외에서 사기 전화를 한 것으로 의심해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070 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불법 중개 장비를 활용해 350억 원대 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습한 가정집 곳곳에서 휴대전화 수십 대가 나옵니다. 거실은 물론 책상 밑과 옷장 안에서도 충전 중인 휴대전화들이 발견됩니다. 모두 대포폰으로 해외에서 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010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개 장비들입니다. 현시간부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거예요. 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번호 조작을 의뢰한 일당은 해외 사기 조직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인터넷 전화번호인 070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조작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속을 것으로 본 겁니다. 카톡에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과 자기 여자친구라고 함께 찍은 프로필 사진까지 올려놓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었던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이 같은 중개 장비를 활용한 사기 범죄에 국내에서 768명이 속아 354억 원을 뜯겼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뺏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또 택배기사여서 사실 010으로 온 전화는 어떤 고객이 전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받는 사람인데 경찰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불법 중개소 51곳을 단속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 63명은 통신장비 관리만 해주면 돈을 준다는 홍보글을 보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집 등에 중개기를 설치한 대가로 매달 400에서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고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 조작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모르는 010 번호의 경우 피싱 범죄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총책 1명과 관리책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1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